안녕하세요, 태호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패턴 명령이죠. 패턴 명령인데, 자, 여기 나오는 패턴 명령 총 세 가지를 할 거예요. 직사각형 패턴, 그리고 원형 패턴, 그리고 대칭 패턴 해서 총 세 가지를 다 배울 겁니다. 스케치에서 패턴 쓰지 말고 3D에서 패턴 쓰자고 이야기한 거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패턴 명령인데, 패턴 명령까지 했으면 우리가 인벤터에서 피처 명령은 거진 다 했어요. 이제 몇 개 안 남았는데, 그 중에서 직사각형 패턴입니다. 직사각형 패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이렇게 이제 직사각형 패턴, 여기 이제 패턴 명령어가 이렇게 모여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패턴 아이콘들이 나오고요. 자, 우선 이 패턴 명령을 실제 한번 해보자고요. 그래서 인벤터를 실행시켜서 인벤터 화면에서 직접적으로 패턴을 한번 써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인벤터에서 일단 스케치를 하나 해볼까요? 자, 우리 교재에 있는 것처럼 XY 평면 잡고 들어가서 직사각형, 두 점 중심 직사각형을 이용해서 사각형을 하나 그릴게요. 자, 사각형의 사이즈는 50에 50짜리 사각형을 하나 그릴게요. 자, 이렇게 하나 그리고요. 그 다음에 스케치 마무리해서 나와서 돌출. 자, 여기다 그냥 5mm만 입력을 하겠습니다. 5mm 입력하고 확인.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돌출이 되었죠. 자, 여기다가 이제 패턴 명령을 써서 여기다가 하나씩 만들어 볼게요. 자, 우리 교재에 있는 것처럼 요 위에 이 면을 잡고서 스케치 들어갑니다. 스케치. 자, 여기에서 원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이쪽에다가 원을 하나 그리고요. 자, 그 다음에 치수 해서 원의 치수를 5라고 입력을 하고요. 자, 그리고 원과 중심 간의 거리 값을 5라고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도 5라고 입력해 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구속을 잡았어요. 가로 세로 5 전부 5로 해서 구속을 잡았습니다. 자, 스케치 마무리해서 나가고요. 자, 기존의 사각으로 우리가 박스를 만들었고요. 그 위에다가 원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평면을 잡아서. 자, 얘도 돌출해서 원 지정하고요. 자, 5라고 또 동일하게 줄게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얘를 만들었어요. 이 동그란 원통을 만들었는데, 이 동그란 원통을 우리가 일정 간격으로 배열을 해보자는 거죠. 그게 어디 있냐면 여기 있는 패턴입니다. 패턴. 요 끝이 가리네요. 얘 순서를 좀 바꿀게요. 얘를 이렇게 잡아 당겨서 여기다 갖다 놓으면 이렇게 순서를 바꿀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잡고서 이렇게 당기면 순서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직사 패턴부터 해볼게요. 자, 직사 패턴 클릭합니다. 자, 이렇게 패턴 옵션이 나오죠.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여기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면, 개별 피처 패턴이에요. 우리는 여기 피처가 두 개가 있죠. 하나는 사각형을 만들었던 피처가 하나 있고, 원통을 만들었던 피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개별 피처를 각각 패턴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를 만들 수가 있는 거고요. 아래쪽에 보면 솔리드 패턴화가 있어요. 솔리드 패턴화는 말 그대로 이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요 원통만을 패턴할 거기 때문에 밑에 옵션은 잘 쓰지는 않습니다. 위에 옵션을 굉장히 많이 써요. 자, 여기서 개별 피처 패턴을 선택하고요. 자, 피처 지정해 달라고 나오죠. 자, 우리는 원통을 패턴으로 보낼 거니까 원통을 클릭합니다. 클릭. 이렇게 잡히죠. 빨갛게. 자, 방향 넣어 달라고 하네요. 자, 이제 방향에다가 피처는 여러 개 있으니까 뭐 여러 개 잡을 수도 있죠. 근데 우리 지금 하나를 만들어내기도 하나를 잡았고요. 방향에 빨갛게 지정되어 있지만 불은 안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상태에서는 방향을 지정 못하죠. 파랗게 불이 들어와야 방향을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마우스로 클릭해서 이 방향을 활성화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모서리나 면을 이용해서 내가 보내고자 하는 방향을 선택하는 거죠. 자, 이 모서리를 이용해서 클릭하면 자, 화살표가 이렇게 나오네요. 다행히 이쪽으로 이렇게 패턴을 해서 보내겠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이걸 뒤집고 싶다 그러면 여기 반전 있죠. 반전 클릭하면 이렇게 반대로 갑니다. 근데 우리가 허공에 만들 건 아니기 때문에 다시 원래대로 만들어 놓고요.
자, 얘네들은 한 5개만 해볼까요? 5개. 그러면 이렇게 위에 있는 요 부분은 숫자, 즉 개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몇 개를 만들 것인지. 그리고 여기 있는 것은 간격입니다. 간격을 얼마나 띄울 건지를 물어봐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뭐 거리값에 대한 것도 물어볼 수 있고요.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간격을 가장 많이 쓰죠. 여기 중심에서 중심까지 간격을 대표적으로 많이 쓰고요. 여기다가 5라고 바꾸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붙어버리죠. 왜 그러냐면 여기 원은 우리가 5짜리 원이잖아요. 그래서 이 간격은 여기 중심부터 중심까지의 간격 혹은 여기 모서리 끝에서부터 끝까지 간격이기 때문에 이 원 자체가 5기 때문에 여기 끝에서 끝까지 기준으로 5만큼 이렇게 떨어지는 거라서 이렇게 붙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는 10mm라고 넣어주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여기 끝에서부터 여기 끝까지 혹은 중심부터 중심까지 거리가 10mm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 끝에서 끝까지 거리는 양쪽으로 5mm씩 2.5, 2.5 빠지니까 결국 이 사이 값은 5mm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패턴의 거리 값을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방향 2가 있는데 위쪽으로 보내고 싶을 경우에는 방향 2를 선택해서 여기 또 모서리 혹은 이쪽의 모서리 내가 보내고 싶은 방향의 모서리를 선택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또 다른 열을 만들게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패턴을 굳이 2개를 다 안 보내고 하나만 보낼 거야 하면 여기를 선택 안 하시면 되고 그냥 확인을 누르시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패턴 가죠. 자, 여기도 똑같이 5로 하고요. 간격은 10mm 하면 이런 식으로 가득 채워진 패턴 형태를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놓고요. 우리가 확인하면 이렇게 패턴을 만들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패턴을 가로, 세로 방향에서 두 방향으로 이렇게 보낼 수가 있는데요. 기존에 만드는 패턴은 다시 삭제를 하고요. 자, 패턴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다시 삭제를 하고 다른 거 하나를 또 가르쳐 드릴게요. 다시 직사각 패턴 가서요. 동일하게 위에 피처를 지정을 합니다. 방향 클릭해서 내가 원하는 방향 이쪽으로 갈 거야 이렇게 되죠. 자, 방향이 반대가 됐네요. 위로 보내야 되는데 그때는 여기 반전 기능을 이용해서 이렇게 보내면 되는데 자, 여기 이제 수량을 3개를 넣을 거예요. 3개를 이렇게 넣었는데 옆에 보면 뭐가 있냐면 중간 평면이라는 게 있어요. 중간 평면을 사용하게 되면 얘를 가운데로 놓고 양쪽으로 보내게 됩니다. 해볼게요. 클릭하면 어떻게 되죠? 중간 평면은 얘를 중심에 놓고 양쪽으로 이렇게 보내게 돼요. 예를 들어서 4개 이러면 한쪽으로 이렇게 늘어나고 또 5개 이러면 또 한쪽으로 늘어나서 확인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여기 있는 원통을 기준으로 양쪽으로 이렇게 나누게 되는 거예요. 이게 중간 평면 기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중심을 만들어서 그 중심부터 좌우로 뿌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한쪽 방향만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런 형태로도 가능합니다. 자, 여기 이제 기본적인 패턴의 직사각형 패턴에 대한 기능이고요. 자, 요거 삭제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삭제하고요. 여기 원통도 삭제를 해볼게요. 자, 삭제하고 스케치도 같이 지우겠습니다. 이번에는 원형 패턴을 쓸 건데요. 다시 여기서 스케치를 새롭게 들어가고요. 똑같이 원을 위쪽 중심에다 이렇게 하나 그릴게요. 자, 이 사이즈는 5 그리고 위에서 여기까지 거리는 10mm 정도 띄우고요.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는 25로 이렇게 맞추겠습니다. 그러면 뭐 정중앙에서 약간 원이 위쪽에 있는 게 하나 그려지죠. 자, 여기서 스케치 마무리해서 나가고요. 다시 돌출. 자, 원 지정하고요. 그리고 확인. 자, 이렇게 이제 원통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얘를 이번에는 돌릴 거예요. 원형 패턴으로 돌릴 건데. 자, 직사각 패턴 밑에 보면 원형이 있죠. 원형 클릭. 자, 원형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옵션이에요. 피처 나오죠. 피처 지정을 해줬어요. 됐죠?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회전축이에요. 중심을 어디다 두고 돌릴 거냐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회전축을 지정하고 이제 축을 지정하려면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축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있어요. 여기에 있는 선들을 축으로 지정하든지 이미 스케치 선을 하나 그어서 거기를 축으로 지정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에 있는 이 원통을 이렇게 돌리고 싶어요. 혹은 이렇게도 돌리고 싶고. 근데 여기를 이렇게 클릭을 해버리면 얘가 이렇게 돌아가요. 자, 보는 바와 같이 이런 식으로 돌아가요. 자, 여기가 중심축이 되는 거죠. 여기가 중심축이 돼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확인하면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축을 어디에 지정하냐에 따라서 원형 패턴은 쓸 수 있는 방향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자, 요건 하나의 예를 보여드린 거고요. 자, 요 원형 패턴을 다시 삭제하고요. 다시 이제 원래대로 축을 이렇게 어떻게 선택하냐에 따라서 내용은 많이 바뀌는데요. 원형 패턴에서 다시 피처 지정하고요. 이번에는 축을 여기를 지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를 중심으로 얘가 이렇게 돌아갈까요? 자, 여기를 축을 지정하면 이렇게 돌아가요. 뺑 이렇게. 자, 그래서 확인하면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축을 어디 지정하냐에 따라서 원형 패턴은 내용을 다양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원형 패턴 삭제하고요. 그리고 원형 패턴 다시 합니다. 자, 이번에는 그냥 여기 위에다가 만들어 볼게요. 여기 위에다 만들어 보는데, 자, 피처 지정하고요. 근데 중심에 뭔가 축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는 축이 없죠. 근데 사실상 보면 우린 축이 있어요.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여기 보이시나요? 원점 아래에는 우리 세 개의 평면과 세 개의 축이 항상 존재합니다. 근데 이 축은 어디 있다? 우리 여기 원점 있죠. 우리 사각박스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죠? 가운데 중심점, 가운데 원점을 이용한 두 점 사각형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점 자체가 이 가운데에 있어요. 원점 자체가 가운데에 있다는 얘기는 중심축도 여기 세 개가 여기 가운데를 지나가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회전축을 지정할 때 여기에 회전축을 지정하셔도 얘가 거기에 맞게끔 회전이 됩니다. 자, Z축이 가운데 서 있는 축이네요. 그죠? 이렇게 보면. 자, 그래서 클릭. 그러면 Z축을 중심으로 이렇게 회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확인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원통을 배열을 합니다. 근데요, 여기서 이제 다시 더블 클릭해서 수정 명령으로 와서요. 조금 전에 했던 직사각형의 중간 평면이 있었잖아요. 여기 중간 평면이 있는데 이 중간 평면을 조금 써볼게요. 자, 축은 이미 지정이 되어 있죠. 우리가 이제 Z축 이용해서 지정을 했는데, 자, 이 상태에서 수량을 조금 바꿀게요. 8개 조금 많게 하고요. 각도를 180도로 놓겠습니다. 그러면 이쪽 한쪽으로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지금 축이 돌아가는 방향이 이렇게 돌아가는 걸로 나와 있는데, 만약에 이 방향을 바꾸고 싶으면 여기 가면 회전축에 보면 반전 기능이 있어요. 얘를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거꾸로 돌려요. 다시 한 번 더 클릭하면 원래대로 돌아오고. 자, 근데 여기 우리는 이렇게 만들 게 아니고 위쪽으로 이렇게 나란히 펼치고 싶어요. 그러면 얘를 중심축으로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직사각형 패턴하고 동일하게 중간 평면이라는 게 있습니다. 얘를 클릭하게 되면 얘를 중간 평면, 즉 중심으로 잡고서, 자, 얘가 이제 중심이다 보니까 한쪽으로 4개 가고 한쪽으로 3개가 갔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9개를 해주면 4개, 4개 동시에 가겠죠. 그래서 확인 하면 얘를 기준으로 한쪽으로 4개씩 이렇게 배열을 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해도 되고요. 다시 원형 패턴 삭제를 하겠습니다. 삭제하고요. 돌출도 지울게요. 돌출도 삭제를 하고요. 스케치까지 같이 지울게요. 자, 여기에다가 다시 스케치에서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사각형을 그릴게요. 우리가 아까 그렸던 두 점 중심 사각형으로 그냥 여기에서 이렇게 사각형을 하나 그릴게요.
자, 치수 넣어주고요. 5에 5짜리 정사각형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요 높이값 하나 주고요. 10mm라고 높이값 주고요. 자, 얘가 이렇게 움직이죠. 요 중심과 일직선을 맞추면 되죠. 자, 수직 구속 조건 이용해 갖고 점과 점을 구속을 하겠습니다. 자, 이런 구속되었죠. 스케치 마무리 해서 나가고요. 돌출하겠습니다. 돌출 5로 해서 돌출하고요. 자, 이 상태에서 회전 명령 써서 원형 패턴 클릭하고 피처 지정하고요. 자, 축 어디 있다고요? 여기 있다 그랬죠? 자, 여기 위에서 이렇게 돌릴 건데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세 개의 축이 항상 존재합니다. X, Y, Z 축은 항상 존재해요. 그래서 회전축 지정하고요. 여기 Z축이 똑바로 서 있는 축이죠. 클릭하면 이렇게 돌아가죠. 자, 그리고 확인합니다. 자, 이렇게 사각박스 보면 이렇게 사각박스가 쫙 돌아가면서 만들어졌는데 이건 중심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사각박스가 돌아갔잖아요. 자, 사각박스를 만든 이유는 여기 있는 기능을 조금 설명하려고 그래요. 원형 패턴 다시 더블 클릭해서 창을 여시면 원형 패턴 오른쪽에 보면 방향이라고 있고 회전이라고 있거든요. 근데 이 회전에 보면 여기 보면 회전이 있고요. 그리고 고정됨이라고 있습니다. 고정됨을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돼요. 사각형이 똑바로 쓰죠. 자, 확인. 자, 여기 있는 이 면이 중심을 바라보는 그런 형태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처럼 고정됨을 사용하게 되면 면은 중심을 바라보지는 않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돌아가요. 그래서 여기 있는 패턴을 보면 회전을 이용하게 되면 여기 있는 것처럼 여기에 있는 요 면들이 여기 있는 요 면이 있죠. 요 면들이 여기에도 면이 있고요. 여기 있는 면들이 전부 여기 중심을 바라봐요. 이렇게 중심을 바라보는데 자, 근데 여기에 고정됨이라고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중심을 바라보지 않고 얘 생긴 형태를 그대로 가져가서 이렇게 박스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이가 있어요. 근데 원으로 놓고서 이거를 설명하면 원은 둥근 형태이기 때문에 이 모양을 볼 수가 없어서 제가 사각 박스를 그려서 여러분한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를 확인하게 되면 면들이 중앙을 바라보죠. 그리고 여기를 고정됨으로 바꾸게 되면 중앙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이 형태에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서 이런 식으로 회전으로 돌리게 됩니다. 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델링 하시다가 이런 형태일 수도 있고요. 중심을 바라보는 형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보셨다가 이 기능을 이용하시면 여러분들이 작업하시는데 좀 더 편리하겠죠. 그죠? 자, 이게 이제 기본적인 패턴, 직사각형 패턴, 원형 패턴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 패턴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모델링 연습하면서 굉장히 다양하게 제가 쓸 겁니다. 굉장히 다양하게 쓸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따라하면서 기능을 익히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리고 또 삭제를 할게요. 삭제해서 지우고요. 자, 이제 뭐 스케치 연계 있는데 요거는 사용을 하지 않고요. 미러, 대칭 기능이죠. 미러 기능 정말 많이 씁니다. 근데 미러를 쓰려면 중간 평면이 있어야 된다라고 제가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미러를 쓰려면 중간 평면이 있어야 되는데 중간 평면은 꼭 그 작업 평면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여기 있는 요런 면들도 중간 평면으로 쓸 수 있어요. 자, 그 얘기가 뭐냐면 여기 있는 얘를 이쪽으로 보내는데 요 거리값만큼 그대로 보내고 싶어요. 즉 여기 있는 평면을 기준으로 대칭으로 만들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 미러를 이용해서요. 자, 미러가 나오죠. 피처 선택해 달래요. 피처는 여기 사각 박스고요. 미러 평면이 나와요. 미러 평면. 그래서 미러를 할 평면이 어디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스케치상에서는 대칭 선을 규정을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선이 아니고 항상 평면입니다. 3D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러 평면 지정하고요. 여기 있는 평면을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넘어가요. 확인. 그래서 그대로 떨어지게 만들었는데 요걸 조금 응용해 보면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자, 다시 취소하고요. 미러 해서 피처를 지정하는데 위에 사각 박스도 지정하고요. 아래 있는 베이스도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총 두 개를 지정해서 미러 평면에서 여기 있는 면을 지정하게 되면 그대로 똑같은 게 하나가 더 만들어져요. 확인. 이런 식으로 대칭을 이용해서 새로운 형태의 똑같은 것을 반복해 나갈 수가 있어요. 즉, 뭐, 이런 것도 되겠죠? 미러, 동일하게 여기 있는 사각 박스 다 지정하고요. 여기 있는 평면도 지정하고요. 미러 평면, 반대쪽에 있는 평면을 지정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넘어와요. 확인. 그래서 이런 기능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구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미러를 써서 많이 만들어요. 왜 그러냐면 베이스에 있는 구멍들이 총 4개가 좌우에 항상 있잖아요. 아니면은 대칭이 되어 있는 모델링 된 것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양쪽을 다 그리지는 않아요. 한쪽만 그려요. 한쪽만 그려놓고 미래라든지 아니면 원형이나 직사각형 패턴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게 돼요. 그러면 훨씬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굳이 스케치에서 이런 것들을 그리고 나올 일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패턴은 전부 3D에서 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미러를 일단 삭제를 하고요. 자, 하나 더 해볼게요. 또 이제 미러를 하게 되면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박스를 지정을 하고요. 미러 평면을 지정해야 되는데 원하는 평면이 없다는 거죠. 와, 나 중간에 평면 하나 있어서 얘를 일로 보내고 싶은데 이럴 때는 평면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 평면인 XYZ 이 평면을 항상 확인하세요. 모델링 할 때. 그러면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평면이 존재하거든요. 지금 XZ 평면은 여기 중간을 가로지르는 평면이에요. 그래서 화면을 살짝 돌려서 보면 여기 화면을 살짝 돌려서 보면 자, XZ에 마우스 올려 볼게요. 사각 박스를 그릴 때 원점의 중간을 놓고 사각 박스를 그렸기 때문에 여기 있는 세 가지 평면 중에 가운데 지나가는 평면은 무조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평면을 이용해서 클릭해도 이런 식으로 대칭으로 넘길 수가 있어요. 확인. 이해되죠? 자, 이렇게도 만들 수가 있고, 그리고 뭐 2018에 이런 기능도 있어요. 여기에 보면, 여기 보면 또 원점 평면이 우리가 여기에 일일이 찍었었는데 이게 좀 귀찮으신 분들은 여기에도 있어요. 이 똑같은 거거든요. 여기 원점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여기다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걸 이용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피처 지정하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 두 개를 지정하고요. 평면 이렇게 마우스로 가서 클릭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요. 자, 요 평면은 아래쪽 평면이죠. 그래서 살 돌리면 이렇게 아래쪽 평면이죠. 즉 이렇게 아래쪽 평면 클릭을 하면 여기 보면 빨갛게 이렇게 클릭하게 되면 여기 보면 파랗게 불 들어와 있죠. 자, 요거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불이 바뀌죠. 여기랑 이렇게. 자, 한번 보세요. 여기와 여기가 이렇게 바뀌죠. 그죠? 여기 원점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여기다 옮겨 놓은 거예요. 여기까지 가서 보기에 좀 더 편리하도록, 사용자한테 좀 더 편리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거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상태에서 확인하게 되면 여기 밑바닥에 있는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을 중간 평면을 이용해서 여기 있는 걸 그대로 뒤집었죠. 그래서 아래쪽으로 내려왔죠. 자, 이런 식으로 평면을 굉장히 많이 써요. 우리 교재에는 그 리브를 놔두고서 리브를 갖다가 중간 평면 이용해서 이렇게 뒤집어서 반대편에도 똑같은 리브를 만드는 걸로 나와 있을 거예요. 자, 교재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대칭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요 리브를
이렇게 중간 평면을 이용해서 똑같이 반대에도 하나 더 만드는 이런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리브의 모양을 두 개를 만들었다. 자, 그래서 사각 패턴이나 원형 패턴 그리고 대칭은 정말 많이 쓰는 기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